오늘은 주인공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삼국지의 신스틸러들입니다. 제가 정말 댓글도 보다 보니까 누구 해달라는 분도 계신데 저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. 이게 정말 한 페이지에 등장해서 창에 맞아 죽었는데 솔직히 그런 분까지 다 해드릴 수는 없고, 사실 좀 해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. 연의에서 많이 왜곡이 됐다거나 또는 정사로 읽어도 역사적 안목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요. 그런 부분을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데 책 읽기 싫어서 나 이거 보련다 이런 거는 좀 참아주시고 그냥 책을 보세요. 지금부터 삼국지의 신스틸러 시작해 보겠습니다. 화타는 뭐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. 전설의 명의인데 정말 신스틸러지. 사실 삼국지에 등장 안 해도 아무 일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등장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람이 화타죠. 삼국지 연의에서는 뭐 독화살에 맞은 주태를 치료하고 관우를 팔을 째고 수술을 하죠. 이제 특히 삼국지에서 강조되는 거는 수술이에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조가 두통을 치료하려고 이제 화타를 불렀더니 뭐 머리를 도끼로 쪼개고, 야 소설이 해대도 너무했지. 무슨 도끼로 쪼개는 수술이 어딨어. 그래서 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조조가 열받아서 이제 죽이는 거로 돼 있죠. 그렇다면 이제 정사에 나오는 진짜 화타는 어떤 인물이냐? 원래는 의학뿐이 아니라 여러 학문에 정통했지만 의학 기술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 의원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, 원래 의원이 그렇게 독립된 직업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때도 간간히 보면은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요즘같이 향리인데 제가 침을 잘 줬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조선시대도 보면 의서를 기본적으로 다 공부를 해요. 그래서 왕도 의학 다 기본으로 공부를 하고 정승도 의서를 다 공부를 해요. 그래서 내의원 의원들이 무슨 처방을 내리면 왕도 그걸 봐요. 그냥 이게 처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왕도 보고 정승도 다 봅니다. 뭐 이러면 또 뭐 독살할까봐 그러나 뭐 그런 거 의문, 아니 어느 놈이 처방적에다가 독약 이렇게 써넣겠어요. 물론 옛날 한의학이 좀 독성이 강한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용량이 초과되면 큰일 나는 것들이 많긴 많아요. 아무튼 화타의 이 실력을 보면 이게 취미로 해도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.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어쨌든 또 그게 좋았던 거예요.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 중에서 의학에 꽂혔고 또 하다 보니까 특이한 재능을 발휘하게 됐다. 이건 분명합니다. 화타에게는 전설 같은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. 정사에 쫙 오는데 아무리 정사라고 그래도 그 당시 정사라는 건 다 들어서 수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중간에 이제 설화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. 아무래도 말은 한 다리 건너면 다리가 2개 되고 4개 되는 건 뭐 인간사의 기본이니까. 그래서 정사에 있는 화타의 이야기가 전부 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걸 종합해 보면 원래 침술하고 뜸은 다 따로 발전한 거예요. 침은 더운 지방에서, 뜸은 추운 지방에서. 약은 이게 또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데 화타는 이 모든 게 다 능했다고 그러죠.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, 마취제를 써서 수술도 했다. 수술을 했다. 이게 아주 당시로는 굉장한 실력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, 약을 먹였더니 몸에서 뱀을 토해내더라. 이거 아마 기생충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기생충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있거든요. 요즘은 우리가 정말 모르고 삽니다만 옛날에는 이게 정말 심했고, 촌충 같은 건 뱀이라고 해도 믿지 뭐. 원래 뱀이 요만한 것부터 이런 놈 다 있는데, 그러니까 아마 기생충 이런 부분에 특히 권위자였던 것 같아요. 그 일화를 보면 이 약 먹으면 너 배앓이 안 하고 건강하게 산다. 이게 주로 기생충과 관련된 게 많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걸로 대박 친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옛날 의학의 특징이지만 내과, 성인병, 외과, 산부인과 모두 정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요즘 의학에도 이런 의사분 안 계세요.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점점 더 사람이 몰려들다 보니까 본인 실력이 늘어가고,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의사 안 하고 싶은데 의사로 꽂히는. 정사에도 보면 화타가 자기는 선비인데 의원으로 대우받는 게 싫었다고 돼 있어요. 사실 이유가 있는 게, 이 당시는 의술이 이렇게 지금같이 이런 객관적인 게 아니어서
죽으면 이게 무한 책임으로 옵니다. 왕이 죽으면요, 의원이 무사한 적이 없어요. 심한 경우는 죽고, 그러니까 본인도 이거 싫은 거야. 그러니까 본인이 의술로 명성을 얻어서 좀 이렇게 관료로 나오고 싶은데 의원으로 못 박아두니까 이게 조조가 죽으면 같이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본인 도망가고 싶었겠죠. 조조가 화타를 죽인 거는 사실인가요? 네. 조조의 이게 고통이 두통이었는데 그 두통 때문에 진짜 고생했대요.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재발을 하니까 화타 보고 치료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뭐 횡격막에 침을 넣고 뭐 어디를 주무르고 나왔대. 정말 제가 의술을 모르니까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의학적으로 근거입니다. 이건 별개의 문제고 그게 정말 치료를 한 건지 잠깐 어디 찔러갖고 두통만 삭힌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재발을 하니까 삼국지 연인이 한 것처럼 잘라서 뇌를 내야 된다고 하진 않았고요. 장기 치료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. 근데 요거는 두통이 아니라 중병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조조가 회고한 걸 보면 또 두통이라고 그랬어요. 아마 이게 같은 병인 것 같은데 아무튼 무슨 병인데 이거를 장기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화타가 보니까 이거 못 고치는 거야. 자기도 못 고치고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 자기도 아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쇼하고 살아. 자기도 힘든데. 그래서 아내가 병이 났다고 돌아갑니다. 그랬더니 조조가 여기서 확 열을 받았어요. 그래서 부하를 보내서 선물을 갖고 보내는데 가서 막 부인이 정말로 아프면 확 더 물건을 주고 와라. 만약에 꾀병이면 당장 잡아와라 그럽니다. 잡혀서 두드려 맞으니까 실토랍니다. 내가 거짓말했습니다. 그래서 곽가가 살리려고 그래도 일생의 명인데 얘 좀 살립시다. 그랬더니 조조가 이때 이런 얘기를 하죠. 천하의 쥐새끼 같은 놈이니까 없애도 된다.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는 건데 조조가 바보도 아닌데 괜히 그랬겠어요. 눈치는 빨라가지고 화타가 의원이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딴 거 하고 싶다는 건 눈치를 딱 챈 거야. 눈치 못 챘겠어. 이놈이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거다라고 의심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놈이 쓸데없이 관직의 욕심을 내느라고 나한테 장난질을 해. 그래서 이런 천하의 쥐새끼 같은 놈은 죽여서 세상을 정화시켜야 된다. 이게 나의 사명이다. 이렇게 해서 화타를 없앴죠. 그거를 연희는 참 도끼로 머리 정말 잘 만들었지. 도끼로 머리를 깐다. 그리고 수술 이거 임팩트 있잖아요. 그래서 연희에 보면 화타가 오나라에도 가고 촉도 가서 누구도 살리고 뭐 수술하고 그러는데 이건 다 뻥입니다. 화타는 위나라에서만 활동을 했어요. 관우 수술한 것도 뻥이에요? 그렇죠. 관우 수술한 것도 뻥이죠. 관우가 수술 받은 건 맞아요. 근데 화타가 아니에요. 예. 그래서 연희가 정말 재밌는 게 정사에 보면 화타가 죽을 때 자기 이런 의서를 옥리한테 줬대요. 근데 옥리가 안 받았대요. 괜히 그런 거 받아 다칠 것 같아서. 연희는 그 책에다 이름을 붙였어요.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받았대. 받았는데 그 옥졸의 부인이 이분이 이제 의원의 숙명을 아는 거지. 치료할 때는 영웅이고 못 고치면 죄인이다. 그래서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될까 봐 불질러 버렸다. 이런 거 보면 진짜 나관중 극작을 잘하는 거야. 배워요, 배워. 나관중을 욕하지 마요. 제가 뻥이라는 게 제가 나관중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. 배워야 된다니까.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자. 정말 그 비유가 제일 적절한 것 같은데 제임스 본드 오래 하는 바람에 아무 역도 못 만난 사람. 화타의 인생이 딱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삶에는 늘 빛과 어둠이 같이 있어요.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남 탓을 하거나 무언가를 탓하기보다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. 빛과 어둠은 항상 같이 있다.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가 아름답게 만드는 거지 내 어둠을 탓한다고 이게 밝아지는 게 아니다. 위나라에는 무장이 너무 많아서 활약성도 되게 많은데 그걸 관우 장군 조자룡이 다 가져가지고 정말 잊혀진 장군이 된 사람들 되게 많은데 안녕하세요. 테스러텍의 임영환입니다.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의 산성 탐방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
조선 세조의 총신이었던 양성기는 우리나라가 산성의 나라라고 했습니다. 자신이 가진 권력과 국가 조직을 이용해서 어떻게 생존해 왔는가는 이 산성의 역사에 농축되어 있습니다. 성 앞하고 뒤가 가운데가 봉우리가 있으니까 허물어져서 그렇지 실제 높이는 이거보다 더 높았을 거거든요. 여기가 좀 화강암 계열이긴 한데 전파남이라고 좀 이렇게 층층이 깨지는 도 우리말 삼국시대를 바꾼 어떤 키포인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성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.